최민희 위원장 오늘도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이 뇌구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공격했던 발언은 취소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또 밝혔습니다. 네, 취소할 생각이 없을 뿐 아니라 더 강화하겠다고까지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뇌구조가 이상하다는 건 은유적 표현이라면서 이 후보자의 뇌구조가 이상하다고 느낀 건 한두 개가 아니고 가장 이상하다고 느낀 건 일본에 대한 태도였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도 역으로 가능하겠죠. 누가 최민희 위원장의 뇌구조가 이상하다 이렇게 말하면 최 위원장 본인은 그걸 이건 단순한 은유적 표현이구나 이렇게 하고 과연 넘어갈 거냐 바로 그겁니다. 네, 오늘 최 위원장의 발언 조금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이진숙 후보자의 뇌구조가 이상하다는 발언은 전혀 취소할 생각이 없고 더 강화할 생각입니다. 제가 뇌구조가 가장 이상하다고 느낀 것은 일본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일본 위안부가 강제적이냐라는 발언을 논쟁적 사안이라고 답변 못하겠다고 버티고, 그래서 저는 이런 일본 대변인 같은 사고방식을 가졌다고 판단되는 후보가 방통위원장이 되는 거 반대합니다.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은요 이진숙 후보자를 끝까지 반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결국 국회에서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기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언제까지 송부해달라 이런 요청안을 제거했고 또 이제 곧 국회로 넘길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적혀진 송부 기한, 그러니까 국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를 행정부에 보내달라고 그런 그 시한을 오늘 밤 12시로 못 박았습니다. 이르면 내일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사실상의 통보로 봐야겠습니다. 네, 어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이 됐죠. 그래서 공이 윤 대통령에게 넘어간 상황이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에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면 이 정할 수 있는 기한이 최대 10일인데 이 후보자 보고서의 송부 기한을 당일인 오늘까지로 지정한 건 내일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여기에 대통령실과 여권이 벼르고 있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특히 MBC 사장 교체로 이어질 수 있는 박문진의 새 이사진 선임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최소 2인의 상임 방통위원이 필요한 만큼 탄핵안 표결 전 자진 사퇴한 이상인 전 부위원장의 후임 임명도 서두를 걸로 보입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이진숙 후보자가 취임하는 즉시 탄핵 소추안을 제출하겠다고 엄포를 내놓고 있지만 여론의 역풍도 우려가 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도 당장 방송 이사진이 선임되는 건 막을 도리가 없어서 고심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를 공수처에 고발한 것 이것도 경색 정국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게 만드는 한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네, 어제 민주당은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여론조성팀 운용 의혹과 관련해서 이 한동훈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 남용, 이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 해당 의혹이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의 정치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고,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무원으로서 이 직권을 남용한 것이자 공직선거법 위반 또 댓글 서비스를 제공하는 언론사 및 포털사의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는 게 일단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요, 이 민주당이 일단 고발부터 하고 보자는 식으로 억지 트집을 잡고 있다면서 이 저열한 마타도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최민희 과방위원장, 물론 이제 그 과방위의 성격상 여야가 아주 첨예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최 위원장의 발언, 그다음에 회의 운영 방식, 여야 간의 뭐 아주 격한 대치의 그런 핵심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 어제 오늘이 일이 아니긴 합니다. 또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일부 발언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좀 인정하기 힘들다든지 아니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 해도 어제 최민희 위원장의 발언 가운데서 탈북민 출신인 국민의힘 박충건 의원에 대해서 한 발언, 이거는 도를 넘었다 이런 지적이 많았고요. 그래서 결국 최민희 위원장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 상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충건 의원의 인민재판이란 말이 발단이 되기는 했지만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죠.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어찌 됐든 늦지 않은 시간에 사과를 진정을 담아서 사과 표현을 했다고 보고요. 이 표현이 탈북 주민 전체에 대한 어떤 편협하고 왜곡된 인식을 드러냈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사과로서 일단락됐고 더 이상 이렇게 여야가 대립할 수 있지만 이렇게 도를 넘는 감정적 대립으로 이런 부적절한 발언이 계속 나오는 건 지양돼야 된다고 보고요. 어찌 됐든 이제 이것이 과연 제명 촉구 결의안까지 가야 될 문제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대응도 자꾸 이러한 갈등을 부추기는 것 같아서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진숙 후보자의 어떤 자질, 도덕성, 능력 이 문제에 대해서 방통위원장으로서 부적격자라는 이 본질 자체가 없어지는 않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북한 이탈 주민도 우리의 동료 시민 아니겠습니까? 최민희 위원장의 발언은 동료 시민으로서의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예의를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발언이었죠. 그리고 동료 의원에게 정치 도의상으로도 할 수 없는 발언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는 국회의원의 헌법적 책무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국회의원 개개인을 우리가 헌법기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화통일에 도움이 되도록 할 그런 의무도 국회의원에게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그 북한의 쿠바 주재 참사였던 리일규 전 참사의 인터뷰가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그분이 귀순을 결심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국회가 19대 때 조명철 의원, 그리고 21대 비례대표 지성호 의원, 강남갑의 태영 의원, 그리고 22대에는 박충권 의원에 이르기까지 북한 이탈 주민을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 대표로 거듭해서 선출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북한에서도 익히 보고 고위급 인사들이 탈북을 결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이번 최민희 위원장의 발언이었죠. 북한에서 대단히 좋아할 만한 발언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